자, 오늘 9월 21일 마감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진짜 많이 정말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어, 일단 오늘 밤에 이제 새벽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걱정들도 많이 있고 한데 참 재밌는 게 FOMC 회의를 할 때 직전 흐름을 참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눈치 보기는 하죠. 눈치 보기 해야죠. 왜 그러냐면 첫째는 눈치 보기가 없는 장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주식할 때 10년을 주식을 하면은 7년, 8년은 크게 그냥 뭐 박스권일 때도 있고 우상향일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상향이거든요. 돈이 자기 스스로 복제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 몇 번 설명해 드렸죠. 만 원이 시장에 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3만 원 되고 4만 원이 되는지, 대출 돌리고 대출을 기반으로 한 채권이 또 돌고, 이런 것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회원님들은 다시 이제 방에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은 우상향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예민할 때는 참 FOMC를 자꾸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시장이 참 예민하다. 투심이 지금 안 좋다라는 걸 반영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엔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원래 FOMC 회의 직전에 조금 반등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예를 들어서 조금 FOMC에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거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기대감이 없어요. 최소한 못해도 75bp다, 이런 지금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심이 정말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어제 이제 특정 뉴스가 있는 종목들은 튑니다. 그거 외에는 오늘 거래량은 거래 대금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전일 대비해서 1조 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7조였는데 오늘 6조 천억이니까 1조 정도 줄었고, 코스닥은 어제 많이 줄었죠. 5조 3천억이었는데 오늘 5조 5천억, 비슷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당일을 보면은 그 재밌는 게, 외국인들 요즘 자꾸 이런 스탠스인데, 찍어 내렸다가 마지막에 좀 들어 올리고, 코스닥도 찍어 내렸다가 마지막에 들어 올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이제 포기는 하진 않는데 많이 리스크는 있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벤트를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되겠죠. 더해서 하나의 리스크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부분적 동원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푸틴이 즉각적인 부분 동원령, 모빌리제이션이니까요. 동원령, 그 우크라이나하고 갈등이 고조되는 데 따라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동원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있죠. 위에 문단은 그 얘기고, 밑에 문단 보면은 푸틴은 그게 이제 잠재적인 포텐셜 유즈 오브 뉴클리어 웨펀이니까 또 이제 핵무기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이제 배척하려고 한다. 그 뉴클리어 웨펀으로 우리 자기들을 서방에서 오히려 러시아를 뉴클리어 웨펀으로 배척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바람이 can turn in their direction, 그들의 방향으로 볼 수 있음을. 그러니까 결국은 핵무기로 지금 현재 서방을 위협하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속보로 떴는데, 이제 속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이제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생각엔 진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CNN에서 뜬 것도 있는데, 보면은 주식을 보면 압니다. 정확하게 주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른 것보다 좀 러시아 지수 있잖아요. 러시아 지수가 현재 RTSI 지수가 5%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뉴스가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진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원자 좀 볼까요? 그리고 보면은 지금 유가가 WTI가 지금 3% 올라왔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여러분들한테 평소에 보여드린 걸로 좀 보여드리면은, 유가가 지금 한 3%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본다면은 진짜인 것 같아요. WTI가 3% 올라왔고,
그 외에 브렌트유도 지금 3%, 가스가 지금 한 5% 가까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원자재 값이 전부 다 흔들리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일단은 루머 같진 않아요. 진짜로 부분적 동원령을 내린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진짜 전쟁이죠. 어떻게 보면은 반쯤은 전쟁으로 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미국에서 대처를 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는 그들의 이제 그 나라하고 그들의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보호를 위해서 전쟁을 동원령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아마 근데 사실 뭐라 그럴까요? 전쟁이 난 것이 문제지 어떻게 보면 확대되는 거는 이미 시장에 좀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전쟁이 났을 때가 가장 이제 조금 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CNN 뉴스만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어떻게 나오는지 내일까지 좀 뉴스를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매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매매를 좀 쉬어야 되는 날은 맞습니다. 어쨌든간 이제 시장 전체가 투심이 안 좋고 FOMC 눈치만 보고 있는 페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의 수를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가 내일 100bp를 올리고 파월이 입을 터는 거 그게 이제 최악인데 미국 지수가 급락하겠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미국 지수 한 4%에서 5%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5% 한번 잭슨홀 미팅 때 빠졌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안 빠지고 한 4%에서 5% 적으면 3% 그보다 조금 빠질 것 같진 않아요. 한 3%에서 4% 정도가 제일 이제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그 정도면 우리나라가 다음날 한 2% 정도 반영할 겁니다. 그 정도 반영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드리던 지지선 결국은 항상 이게 제일 힘든데 박스피 장세에는 항상 우리가 저도 이제 박스피 장세를 몇 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 사이에서는 그래도 저점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저점 올리는 쌍바닥이 나올 수 있지 않아? 밸류가 너무 싸지 않아? 이러는데 결국은 꼭 오더라고요. 항상. 제가 예전에 6년을 이 짓을 해봐서 느끼는 건데 항상 이번에는 그래도 하다가 꼭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이번엔 올라가겠지 이번에는 그래도 돌파하겠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당시에도 저점은 단기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뭐 이러니 고점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 소리 했는데 결국 빠지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시즌이 최악이라고 해도 한 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반등할 수도 충분히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확률은 75bp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파월이 지난번 잭슨홀 미팅하고 다른 특별한 멘트가 없는 지난번 잭슨홀 미팅 바람도 셌어요. 그러니까 5%가 빠졌죠. 그러면 이벤트 소멸로 반등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 확률 일단은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봅니다. 애매한 건 50pp 올렸을 때입니다. 50pp를 올리면은 그딴 그 시그널로 이게 최근에 FOMC 회의 이후에 혹은 그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그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다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금리 인상 처음에는 50bp밖에 안 올렸어 그러면서 75bp여서 쫄아 있었는데 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주겠지만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정말 디플레이션까지 가는 거야? 이런 더블 가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상승폭을 다시 되반락을 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75bp를 올리고 예를 들어서 발언을 세게 하면 모르겠어요. 세게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되게 애매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로 어쨌든 간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확률로 따지는 겁니다. 100% 올라가는 주식 없고 100% 떨어지는 주식 없는데 높은 확률로 봤을 때 어쨌든 15bp 정도 인상 그리고 파월이 지난 엑스널 미팅 정도의 발언이면은 최소한 이벤트 소멸은 됐다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보유의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한 거는 100bp가 아닙니다. 100bp 인상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러시아가 정말 미쳐서 핵을 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가 옛날에 그 일본에서 봤던 오키나와 뭐 이런데 그 나가사 뭐 이런데 그런 진짜 대형 핵 말고 전술핵 이런 거 있잖아요. 소형 핵을 한번 간보려고 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전술핵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둘째는 지금 주식은 사실 개별주들은 지금 튀잖아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튀는데 코인은 아니거든요. 코인은 원사이드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인이
시장이 좋아서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시장이 안 좋으면은 이게 코인 무슨 이제 관련 회사들도 있죠. 뭐 이거 관련하는 회사, 부동산 관련하는 코인, 뭐 관련하는 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코인은 사실 그 주식하고 다르게 개별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세게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을 기초로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 운용사나 대출을 해주는 운용사, 혹은 관련된 금융회사들이 연쇄 보도하는 이런 상황,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줄 수 있겠지만은 2008년에도 사실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 외에는 크게 시장에 무리가 줄 정도는 아니다. 지금 당장 주식을 뭐 접어야 될 때는 아니다. 라는 정도의 관점입니다. 가장 오히려 오늘 저는 FOMC보다 밤에 봐야 될 뉴스가 러시아 뉴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얘들이 또 어떻게 러시아에서 나오는지. 사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말들이 분명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 아까 기사를 보면은 어 그 기억나는 게, 러시아 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모병하는 게 아니고 한 번씩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제 우리가 따지면 예비군들 동원한다는 얘기긴 한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또 후속 뉴스가 나오는지를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뉴스가 제일 오히려 신경 쓰이고, FOMC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간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로도 긍정적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간 새벽까지 보실 필요 없고, 내일 어쨌든 결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최악의 경우라고 해도 단기 한 2, 3% 빠지고 충분히 지금 2300대 정도에서는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오히려 자기들이 너무 이제 확정만 안 시키면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 구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좀 시장 보면서 또 대응하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시거나 하실 필요 없이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또 건강한 정신에 또 수익이 깃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또 뵙고 주식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